자, 20단원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개념 공부할 때 이제 함정으로 많이 등장했던 건데, 집합 표현 안에 이제 중괄호가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쟤네들도 집합 A에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저 각각의 대상들은 다 원소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만약 이런 형태 문제를 풀다가 이제 좀 헷갈릴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편이 될 거냐면, 얘네들을 그냥 어떤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해보는 거예요. 뭐 그러더라도 의미의 변화는 없으니까. 그럼 이제 집합 A라는 게 2하고 2하고 알파하고 베타라는 4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럼 1번에서 자 3이라는 게 집합 A의 원소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3이 집합 A에 들어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없잖아요.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지. 자, 두 번째로 자 4하고 5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냐, 그러면 집합 A에 4랑 5라는 원소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럼 걔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과 2라는 건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냐, 그럼 집합 A는 1, 2 원소가 있으니까 얘는 가능하죠. 그래서 일단 옳은 것은 3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4번도 보면 집합 안에 3하고 4하고 5하고 원소가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얘도 없죠. 그 다음에 5에 부분 집합의 개수 물어봤는데, 얘는 지금 원소가 4개인 거니까 2의 4제곱 해서 16개랑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옳은 것은 3번밖에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나중에 가면 어차피 저기 안에 중괄호가 들어가 있든 공집합처럼 생긴 원소가 되어 있든 중괄호로 묶여 있으면 걔네들은 다 그냥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원소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을 거고, 그게 조금 자기가 좀 걱정이 된다 그럴 때에는 여기 했던 것처럼 뭐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해보는 거예요. 치환해서 걔네들을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주고 나면 그때는 헷갈릴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 많이 줄어들 거니까, 뭐 요 과정 정리하는 데 있어서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해서 요렇게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하나의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인데요. 어떤 집합이 있는데 얘는 문제 조건에서 자기는 절대로 공집합은 아니래요. 공집합은 아니라 그랬고, 그 다음에 요 조건 이제 되게 익숙하죠. 이제 많이 봤던 걸 테니까. 지금 x가 원소로 들어가 있으면 6 빼기 x도 무조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 얘기는 만일 x가 1이라고 합시다. 즉 1이 s라는 집합의 원소라면 6에서 1을 뺀 5도 마찬가지로 s의 원소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가 s의 원소라고 한다면 6에서 2를 뺀 4도 s의 원소였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이 s의 원소라고 하면 6에서 3을 빼봐야 3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지금 이 안에 넣을 수 있는 집합의 원소는 3덩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뭐하러 여기 내가 조그맣게 그렸지? 자, 이렇게 3덩어리가 있는데, 하나는 1과 5가 무조건 페어로 다녀야 되는 거야. 그리고 2와 4도 무조건 페어로 같이 다녀야 되고, 3만 단독으로 다니는 거죠. 자, 얘네들을 내가 집합 S라는 데에다가 이제 집어 넣을 거예요. 집어 넣을 건데, 얘를 넣을 수도 있을 거고, 얘를 넣을 수도 있을 거고, 얘를 넣을 수도 있겠지. 결국은 이 집합 S를 뭘 생각하는 거냐면 부분 집합 만드는 거랑 같은 원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과 5 덩어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2가지가 될 거고, 2와 4 덩어리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2가지, 3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2가지. 자, 근데 얘는 공집합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모두 안 들어간 한 가지는 빼줘야겠죠. 그래서 7개 요렇게 나올 거고,
얘가 원하는 것도 근데 얘는 집합 S를 모두 구하라고? 아, 정말 흉악스럽네. 자, 일단은 7개 나온다는 건 체크했고요. 그럼 7개 되는 것들 찾아봅시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정리를 한다는 목적은 내가 뭘 중복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 원소의 개수가 작은 것부터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3만 떨렁 들어가 있는 게 있겠지. 그 다음으로 작은 건 1과 5 들어가거나 2와 4 들어가는 요 케이스 있을 거고요. 3개짜리는 1하고 3하고 5거나 아니면 2하고 3하고 4거나 이렇게 가능할 거고, 4개짜리는 1, 2, 4, 5 요거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5개짜리가 1, 2, 3, 4, 5 해서 전체 3개, 4개, 5, 6, 7개 요렇게 다 집합 S를 나타내 주면 되겠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개수 물어보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집합 S를 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구할 때도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가면은 결국 놓치는 건 이거를 뭘 중복하지 않을까, 빼먹을지 않을까 이런 것들인 거니까, 자, 기준을 먼저 세우세요. 기준을 설정해서 그 다음 나열을 해주세요. 자, 그래야지 중복하거나 아니면 뭘 빠뜨리거나 하는 것들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얘네들을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습 3번인데요. 연습 3번은 사실 뭐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야 되는가, 뭐 이거는 약간 좀 그러긴 한데, 결국은 그 뭐 되게 복잡하게 써 있긴 하지만 어떤 숫자의 인수로 2랑 3과 5 요것만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숫자는 1부터 10 사이의 어떤 자연수여야 된다는 거죠. 즉 B라는 집합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알파, 베타, 감마는 의미하는 정수니까 그게 모든 지수가 다 0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1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알파만 1일 때 그때는 이제 2가 될 거고, 베타만 1이라면 3이 될 거고, 알파 제곱을 갖는다면은, 그러니까 알파가 2가 된다면 그때는 4가 나올 거고, 그다음 5 나올 수 있고, 6은 2랑 3이랑 곱하면 안 될 수 있으니까 6 가능하고요. 7은 안 되죠. 그다음에 8은 2가 3개 있으면 되니까 가능할 거고, 그다음에 9 가능하고 10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집합 B라는 그 집합 B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을 좀 복잡하게 표현한 건데, 근데 이것만 구해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 물어보는 건 이제 되게 원래 우리가 풀었던 일반적인 형태로 이제 바뀌는 거죠. 1번 문제에서는 1하고 10이 모두 섞여 있대요. 즉 얘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아이인 거죠. 즉 결정되어 있는 원소인 1과 10은 이제 제외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부분집합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원소가 들어갈까 말까, 그래서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 2를 곱하고 2를 곱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개수를 구하는 거였는데, 이미 어떤 원소가 들어가기로 결정되어 있다면 그때는 걔는 들어갈까 말까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아니라 무조건 들어간다 혹은 무조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한 가지 선택지만 남는 거죠. 그래서 집합의 부분집합을 구할 때 그때 이제 정해진 것들의 원소 개수를 지수에서 빼주는 건, 걔네들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2를 곱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집합 B의 원소가 전체 몇 개지? 여기 7 빼고 다 들어갈 수 있었죠. 1, 2, 3, 4, 5, 6 7 빼고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원래 이제 10가지 케이스가 있을 건데, 그 중에 1하고 10은 이미 들어가기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선택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2의 8제곱이 될 거고, 2의 8제곱이면 256인가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봤죠. 잠깐만, 256이 아닌가? 잠깐만. 아니요, 멍청이 같은 소리 하고 있었네요. 우리 아까 7 빠진다고 그러고서. 여기 7제곱 돼야 되고, 얘가 128이 되겠네. 그래서 전체 128개. 자, 두 번째 거는 마찬가지로 결정되어 있는 원소는 1과 10이래요. 1과 10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더 이상은 선택지가 없는 거죠. 그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으로 뭘 주고 있냐면, 자, 3의 배수가 적어도 하나는 속해야 된대. 3의 배수가 적어도 하나. 그럼 3의 배수 뭐 있어요? 3하고 6 있겠죠. 9는 제외했으니까 9 이외에 3의 배수 적어도 하나 속해야 된다. 그러면 3하고 6이 지금 저 안에 어쨌든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눈여겨봤으면 좋겠는 표현은 적어도예요. 적어도. 자, 적어도라는 표현이 생기면 그때는 여사건을 생각해 줍니다. 자, 전체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1과 10이 포함되어 있을 때 전체 원소가 이제 128개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 그러면 이제 여사건은요, 얘는 그 안에서 3과 6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3과 6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7개에서 2개를 더 빼줘야 될 거니까 2의 5제곱해서 32개가 되겠죠.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건 128개에서 32개 안 되는 케이스들을 날려버리면 될 거고, 얘를 계산해주면 96이 되겠네요. 그래서 원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96개, 이렇게 마무리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집합 파트의 문제들은 뭐 기본 문제나 심화 문제나 크게 뭐 차이를 두진 않고, 오히려 좀 어렵게 내고 싶다면 연산 쪽에서 그런 것들이 좀 강하게 나올 거니까, 뭐 여기 관련돼서는 아마 크게 뭐 의문점이나 이런 것들이 남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문제풀이 스킬로도 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인데요. 전체 집합이 7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 집합을 나타내 보면 1, 2, 3, 4, 5, 6, 7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의 세 부분집합 A, B, C가 있고요. A는 B의 부분집합이어야 되고, B랑 C랑 합하면은 1, 2, 3, 4, 5를 가질 거고, A에서 C를 빼면 2고 C에서 B를 빼면 4가 남는다. 그럴 때 저런 거를 구해봐라, 이렇게 나왔죠. 자, 지금 나름 복잡한 상황이 주어져 있죠. 요런 것들을 한눈에 보고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 방법이,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 있는 거죠. 내가 얘를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생길 거니까 일단은 나타내 볼 건데, 얘는 일반적인 집합 3개가 있는 벤 다이어그램이 아니라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되어야 되는 특별한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집합 C라는 아이가 있을 건데, 집합 C라는 아이가 어쨌든 A랑도 관계를 좀 맺어야 되는 거죠. 뭐 요렇게 주어져 있을 거고, 얘네들을 감싸는 전체 집합이 있겠죠. 뭐 요런 구성일 거니까요. 자, 내가 알고 있는 숫자들부터 일단 채워봅시다. 지금 A 차집합 C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가 들어가야겠네요. 그 다음에 C 차집합 B가 4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4가 들어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B랑 C랑 합하면 1, 2, 3, 4, 5 요렇게 들어갈 건데, 일단 그 중에서 뭐 2랑 4는 뭐 안 될 거고, 우리가 좀 표현을 해보면 여기 있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원소가 뭐인 거예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1하고 3하고 5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저 바깥쪽에는 이제 6하고 7하고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남는 상황일 거고,
여기도 색칠해야겠구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포함되겠네요. 네, 지금 물어보는 상황을 보니까 B랑 A의 여집합하고 합집합 C가 얼마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C랑 그러고 났더니 지금 얘를 지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딱 우리가 형광색으로 색칠한 영역이 딱 이 영역이겠네. 그러고 났더니 그냥 답이 바로 나오네요. 그럼 얘는 135밖에 안 되는 거죠. 뭐 약간 우연이긴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면 물어볼 수 있는 게 되게 제한되긴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뭐 A 교집합 C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원소를 배치할 수 있는 것도 좀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도 저 부분을 이제 색깔로 표시해서 저 영역에 135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나타냈던 건데 딱 물어보고 있는 게 딱 저 영역이어서 얘는 구하자마자 바로 동시에 이제 답이 나와 버렸네요. 그래서 뭐 어쨌든 얘는 뭐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더라도 여러분이 좀 생각해야 되는 건 집합에서 좀 복잡한 상황이 나와 있다 그러면 최대한 그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려고 할 거고, 벤 다이어그램 나타낼 때 기본적인 형태도 알고 계셔야 되지만 그 형태 이외에 우리가 이제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약간 좀 그림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있다면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작성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인데요. 얘는 그 기본에서도 한번 봤던 문제일 건데, 저 벤 다이어그램이 나타내고 있는 영역을 집합 A, B, C, D를 이용해서 나타내라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으니까 이제 채점을 할 때 여러분이 되게 많이 힘들어하긴 했거든. 왜냐면 뭐 자기가 쓴 게 이게 맞는지 아닌지 이게 좀 헷갈려서. 근데 의미적으로 맞다면 저기 나와 있는 뭐 굳이 뭐 답에 표현된 것들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다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자, 1번 상황은 일단 얘는 집합 A에 있어야 되는 거죠. 집합 A에 있는데 집합 A는 영역 중에서 D랑 겹치는 영역이네요. 그래서 A와 D의 교집합 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이제 C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처음에 우리가 A 교집합 D를 나타냈을 때가 여기인데, 여기 그 중에서 저 C 부분이랑 섞여 있는 여기 부분을 날려버리는 거죠. 뭐 그렇게 되니까 1 나오는 거라서 지금 얘가 원하는 상황은 맞추고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요렇게 나와 있으면 얘를 또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이거 다 같은 연산이니까 그냥 A 교집합, D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아니면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지금 C를 빼는 게 아니라 A 교집합 D에서 A 교집합 B에서 B 교집합 C를 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차집합이니까 A 교집합 D의 교집합에 B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뭐 이거는 뭐 전개하고 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될 거니까 뭐 요렇게든, 그러니까 사실 원하는 상황이 어떻게든 표현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자, 2번 케이스를 보면요. 자, 2번은 일단 저 2가 들어가 있는 영역 자체가 B와 C의 교집합 영역인 거죠. 자, 여기에서 지금 A와 D의 합집합을 빼주면 되겠네. 자, 요렇게 빼주고 나면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럼 뭐 교집합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집합 나왔으니까 이제 B 여집합 C의 교집합에 A 합집합 D의 여집합 뭐 요렇게도 나타내 줄 수 있겠죠. 또 가능한 게 뭐 있을까? 아예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요. B에서요. B 교집합 C에서 다음 비교집합 시험은 결국은 똑같은 얘기가 될 거고 어떻게 좀 보면 될까? 뭐 요렇게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B에서 A를 아예 빼버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뭐 요 부분이 남겠죠. 요렇게 색칠할 수 있는 요 부분이 남을 건데, 자 여기서 요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 요만큼을 빼줄 거니까 여기 이 빠진 거죠. 뭐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에서 요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지. 요만큼. 그러면 C차집합 D와의 교집합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C차집합 D와의 교집합을. 그러면 얘도 이제 벤다이어그램, 그러니까 차집합들이 있었으니까 B 교집합, A 여집합, 교집합, C 교집합, D의 여집합 요렇게 될 거고요. 다 교집합이니까 그럼 얘는 요렇게도 표현해 줄 수 있겠네. B 교집합, A 여집합, 교집합, C 교집합, D 여집합. 물론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얘도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다양하게 나올 거고 그 중에서 뭐 문제의 의도를 혹은 문제가 표현하고 있는 상황을 만족한다면 그것들은 다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다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이 위에 특이한 것들까지는 아마 조금 나타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세 번째 상황 보면 얘도 심플하게 보면 C와 D의 교집합하고 C와 D의 교집합에서 B를 빼버리면 되죠. 그냥 B를 빼버리면 될 거고, 그럼 얘도 C 교집합 D에다가 차집합이니까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줄 거고, 그러면 어차피 교집합들이라서 괄호 없애고 요렇게 요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물론 얘네들 위치를 바꾼다고 틀리는 건 아닐 거고요. 아니면 뭐 결국은 뭐 B를 통째로 빼느냐 아니냐의 차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C 교집합 D에서 B 교집합 C를 뺐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럼 뭐 얘도 마찬가지로 차집합이니까 C 교집합 D의 교집합에 B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 얘는 뭐 드모르간 써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니까 이 정도 상태에서 뭐 더 정리하는 게 의미 있진 않겠네요. 그래서 뭐 나타낼 수 있는 것들,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딱 요 정도예요. 만 요거 이외의 것들이 있다면 혹시 이제 진짜 그게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딱 요 정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냈을 때 너무 과하지 않게 표현할 수 있는 한계선 정도? 뭐 이걸 넘어서서 다른 표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뭐 그렇게 막 그 대중적인 표현일 것 같지는 않아서 여기가 이제 넘어가는 다른 답이 있다면 그거는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번 문제는 이제 주어진 상황을 지금 집합 ABCD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라는 건데, 자, 1번부터 보면요. 1번이 원하는 건 이제 두 가지 생각인 거죠. 하나는 fx라는 게 0보다 커야 된다는 거고, 하나는 gx라는 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fx가 0보다 큰 해의 집합은 요거는 이제 a죠, a. 그 다음에 g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지금 주어진 건 크다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는 큰 게 아닌 거니까 b의 여집합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원하는 건 저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a랑 b의 여집합 요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 또 요 교집합이라는 건 얘네들이 이제 원했던 상황 자체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지, 혹은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고, 영어로 나타내보면 이제 AND 계열인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때는 다 교집합을 생각해 줄 거예요. 자, 두 번째 거는 g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fx는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만족하는 걸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0보다 큰 거랑 0인 거랑 두 가지가 되면 될 거니까, 그럼 얘는 b랑 d를 합해 주면 될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a가 아닌데 c가 또 되면 안 되는 거잖아. a가 아닌데 또 c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요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a랑 b랑 동시에 만족하던 걸,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지. a랑 b랑 합해서 c죠. 합해서 만족하던 걸 아니야 라고 부정할 수 있겠죠. 결국은 뭐 a 여집합에서 뭐 c를 빼거나 뭐 이런 아이디어인 건데, 그러니까 a 여집합에서 이제 c를 빼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얘도 생각해 보면 a 여집합의 교집합의 c 여집합인 거니까, 그럼 a 합집합 c의 여집합 드모르간 이용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게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든 결과물은 동일하게 나올 거고, 자,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b 합집합 d 해서 a 합집합 c의 여집합의 교집합 이렇게 되겠네요. 집합이 별로 안 예쁘니까 자,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을 거고요. 자, 3번에는 fx랑 gx랑 곱해서 0보다 작다인 거잖아요.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곱해서 0보다 작다는 건 서로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지. 부호가 반대라는 거라서 우리가 저걸 가지고 추론할 수 있는 형태는,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fx가 0보다 크고요, gx는 0보다 작을 수 있겠지. 아니면요, fx가 0보다 작고요, gx는 0보다 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0보다 큰 거는 뭐 아예 결정돼 있죠. 얘는 집합 A여야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집합 B여야 될 거고, 0보다 작다라는 건 이제 아까 우리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했었죠. A 합집합 C의 여집합이라고. 그럼 얘도 뭐라고 나타낼 수 있겠어? B 합집합 D의 여집합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원하는 상황은요, A랑 B 합집합 D의 여집합하고요, 그 다음에 B랑 A 합집합 C의 여집합하고 얘네들을 합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중가루로 한 번 더 묶어주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내가 원하는 상황을 이제 A, B, C, D를 이용해서 표현했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도
얘랑 얘는 서로 각각 일어나는 일이지. 그래서 얘네들 각각의 상황을 이제 합친 거였으니까 뭐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얘네들이 나오면 다 합집합으로 생각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합해서 (0보다) 크고요, 곱해서도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사실 딱 하나밖에 없겠네요. fx도 0보다 커야 되고 gx도 0보다 커야겠지. 다음 fx가 0보다 큰 거는 이건 그냥 a죠. gx가 0보다 큰 거는 b네요.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하고 있으면 될 거니까 원하는 건 a 교집합 b죠. 뭐 분리해서 생각해 보고 나면은 이제 각각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 원하는 것들을 개별적으로 집합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면 얘네들이 동시인지 혹은 각각인지 요것만 체크해서 합집합과 교집합으로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죠. 이게 물론 이제 처음 할 때 이렇게 쉬운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그 어떤 말로 주어져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수식으로 바꾸는 훈련,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크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얘네들은 약간의 훈련만으로도 계속 이렇게 바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 그 하드한 그 사고력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대신에 여러분이 항상 이제 복잡한 걸 통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얘네들을 찢어서 각각의 상황들을 생각하고 그걸 다시 합치는 과정, 이게 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그러니까 걸리는 방법일 수 있는데, 그러더라도 못하고 실패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돌아가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들이 이제 뭐 익숙해지면 훨씬 빨리 할 수 있을 거니까, 그 전까지는 연습한다 생각하고 각각을 분해해보고, 분해된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바꿔보고, 바꿔본 표현들을 다시 결합해보고, 이런 과정으로 단계별로 좀 훈련을 해주면 금방 눈이 트일 거예요. 자, 7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신경 써야 될 표현들이 차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런 얘기를 좀 신경 써야겠네요. 그럼 차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 얘네들은 이제 문제에서 자주 주어지는 이제 동치변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차집합이 공집합이다, 요 얘기는요, 뭐 요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죠. 교집합이 여집합이 공집합이다, 요렇게도 나타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A랑 그 다음에 B랑 교집합을 해준다고 하면 이때는 이제 A가 나올 거고요. A랑 B랑 합집합을 해준다고 하면 B가 나올 거고, 결과적으로 사실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최종적인 결과물을 하고 싶은 건 뭐야?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A랑 B랑 위치가 바뀐다면 누가 부분집합인지는 뭐 바뀔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런 형태들의 문장식이 주어져 있을 때 해석하는 것들은 가능해야 되고, 그 눈에 익혀둔 만큼 이제 보이는 거니까 한번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요렇게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이게 다 같은 표현이다. 뭐 동치니까 이거 양방향 화살표가 맞겠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까지도 이제 챙겨놓고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결국 얘가 하고 싶었던 거는
A가 B의 부분집합인 거니까 그러면 이제 나타내 봐 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A에 주어져 있는 식이요, x제곱에 마이너스에 2a 더하기 1의 x 더하기 a에 a 더하기 1, 뭐 이렇게 인수분해 줄 수 있겠죠.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이제 보이죠. 여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더하기 1. 그래서 a는 그냥 실수인가요? 실수인데도 뭐 당연히 a 더하기 1이 더 크겠죠. 그래서 요 형태의 집합 a가 의미하는 건 a부터 a 더하기 1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다음 이제 집합 b에 있는 거를 표현해 줘야 될 건데, 집합 b에 적혀 있는 식이 가우스 x제곱 마이너스 2 가우스 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 자, 그럼 얘도 가우스 x 4랑 2 해주고 여기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요거를 풀어주고 나면 마 2보다는 가우스 x가 커야 될 거고 4보다는 작은 건데, 그때 가우스 값이라는 거 결국 정수잖아요. 정수니까 여기 나올 수 있는 값이 마1, 0, 1, 2, 3 요까지만 가능하다는 거네. 그러면 이제 집합 b를 나타내 보면요, 마1이 되는 건 저거보다 이제 작거나 같은 거니까 마1보다는 어쨌든 커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우스가 3까지 나와야 되니까 4보다는 작은 뭐 요런 값이 나오겠네요. 자, 포함돼야 되니까 뭐 어차피, 그리고 부등호에 대한 연산 나왔을 때는 항상 수직선에 나타내 줘야 되는 거니까 나타내 주면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얘부터 얘까지를 먼저 표현합시다. 여기 4는 들어가면 안 되죠? 자, 여기가 지금 B의 영역이고요. 요 안에 A의 영역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여긴 다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색칠해주고 A부터 A 더하기 1까지. 자, 그럼 수직선을 나타내는 건 관계를 보기 위함인 거죠. 자, 그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1과 4 사이에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얘네 둘이 정리를 해주면 A라는 값은 마일보다 크다라는 걸 나타내 줄 수 있을 거고, 여기를 정리를 해주면 A는 3보다 작은 거죠. 또 만족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부등식 문제죠. 결국은 부등식 문제였고, 그 다음에 집합과 관련돼서는 우리 아까 위에 정리했던 동치 변형 있죠. 저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해석할 수 있는가. 사실 저 해석이라기보다는 저게 매번 이제 나오는 것들이 비슷하게 나오니까 눈에 익힐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이 딱 봐도 바로 해석 가능한 것들이 있죠. 뭐 교집합이 A요, 합집합이 B예요. 뭐 이런 것들은 딱 봐도 알 수 있을 거니까 요 표현이라든가 요 표현 같은 게 나왔을 때 그때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 부분집합이야.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좀 기억해 줄 필요가 있겠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보면 바로, 여러분 실력이면 그냥 보면 아, 저게 A가 B의 부분집합이구나, 이게 바로 떠오를 거예요. 근데 차집합이 공집합이 이렇게 나왔을 때 저게 뭐지? 할 수 있으니까 저것과 부분집합 사이의 관계를 눈에 좀 익혀 놓으시면 앞으로 문제 풀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8번 문제 볼게요. A라는 집합은 원소를 1, 2, 3, 4를 갖고 있고 B는 1부터 8까지 원소를 갖고 있을 때, 자, 집합 P를 구하라고 했는데 P와 A의 교집합의 원소는 3개고 P 차집합 B가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아까 봤던 표현이죠. 자, 그러면 P는 뭐란 얘기야? B의 부분집합이란 얘기죠.
다음에 집합 P의 모든 원소의 합은 30이래요. 일단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이제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거고, B가 이제 A를 포함하고 있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요게 지금 1, 2, 3, 4라는 4개의 원소가 있고, 요게 지금 5, 6, 7, 8이라는 4개의 원소가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때 P라는 아이가, 지금 B의 부분 집합인데, 요 1, 2, 3, 4 중에, 중에서 이제 3개의 원소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3개의 원소를 가져올 건데, 지금 주어진 정보가요, 지금 원소의 합에 대한 얘기밖에 없거든? 그래서 요 3개를 갖고 왔을 때 합이 뭐가 나올 수 있는지 찾아봅시다. 제일 작은 거는 뭐 1 더하기 2 더하기 3 되면 얘가 제일 작겠지. 얘가 6인가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2 더하기 4 하면 7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1 더하기 3 더하기 4 하면 요거는 8 가능할 거고, 2 더하기 3 더하기 4 하면 얘가 9 가능하겠죠. 이 3개로 만들 수 있는 합은 6, 7, 8, 9 요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6, 7, 8, 9. 자, 그 다음에 저 B에서 뭔가를 가져와서 원소가 3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24가 있으면 될 거고, 얘는 23, 얘는 22, 얘는 21 요렇게 되겠네. 자, 근데 요것들을 다 더하면 일단 얼마가 가능한 거야? 다 더하면 26이 가능한 거네요. 26이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뭐 5를 하나 빠졌다고 하면 21도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에 뭐 6이 빠지면 20,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능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케이스가 하나로 그냥 확 정해져 버렸네요. 지금 뭐가 가능했냐면, 지금 내가 21이 필요한데 21을 만들 수가 있네. 근데 그거 말고는요, 지금 저거보다 숫자가 계속 작아질 거 아니야? 근데 위의 상황들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숫자는 다 커야 돼. 근데 26을 만족하는 케이스는 없고요. 24, 23, 22는 다 못 만드는 거지. 그럼 요 21이라는 건 아까 5를 하나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6 더하기 7 더하기 8이 이렇게 나오는 거였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만 지으면 될 것 같은데, 집합 P라는 건 A에서 원소 3개를 가져와야 되고, B에서 나머지 원소를 갖고 오는 부분 집합이어야 하는데, 원소의 합이 30이고요. 원소의 합이 30이 될 수 있는 케이스는 A에서 2, 3, 4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B의 남은 부분에서 6, 7, 8을 갖고 오는 케이스 말고는 없네요. 그래서 집합 P가 될 수 있는 건 뭐 요거 하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거 원하는 게 집합 P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 1, 2, 4, 6, 7, 8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문제인데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주어진 숫자들은 다 복소수까지로 확장을 해달라 그랬어요. 얘네들은 일단은 복소수고요. 일단은 복소수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0은 들어가면 안 되고, 둘이 곱하면 xy가 돼야만 한다. 그러면 지금 뭐 모르니까요. 집합 m이라는 게 있을 건데, 얘 원소를 뭐 abc라고 해봅시다. abc라고 해보면 지금 둘을 곱해 달라는 거잖아. 뭐 이거 안 써도 뭐 여러분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곱해진다고 하면 뭐 이렇게 곱하거나 이렇게 곱하거나 이렇게 곱하는 거 말고 케이스가 없죠.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같은 걸 곱해도 되겠구나. 아니면 뭐 자기끼리 A를 뭐 자기끼리 곱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A를 기준으로 곱하는 케이스만 생각해 봅시다. 그럼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A 곱하기 A가 있을 거고, A 곱하기 B가 있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C가 있을 건데,
얘네들을 만들어지는 요 집합이 또 m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냥 다시 자기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a제곱, ab, 뭐 ac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아니면 똑같은 과정으로 얘를 b제곱, 다음에 ab, bc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을 거고, 똑같이 c제곱, 다음에 뭐 ac, bc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죠. 얘를 조금 내릴까요? 자, 요렇게 집합들을 뭐, 그러니까 각각 하나의 원소를 기준으로 다른 걸 이렇게 곱해 본 거예요. 뭐, 이렇게 만잡하게 막 곱하면 막 섞일 거고, 또 누가 같니, 누가 다르니, 이렇게 하면 또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그냥 한 문자를 기준으로 곱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세 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0이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A, B, C는 서로 다른 거니까 이렇게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각각의 원소도 서로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서로 다른 것끼리 곱했는데 같은 게 나오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각각의 원소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르다는 걸 체크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제일 이제 끔찍한 게 이게 a제곱이 a랑 b랑 c 중에 뭐랑 대응되는지를 몰라요. 마찬가지로 ab가 a랑 b랑 c 중에 뭐랑 대응되는지 몰라. 왜냐면 집합이라는 건 순서가 없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뭐 같은 숫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집합에서 1, 2, 3을 쓰나 3, 2, 1을 쓰나 결국 같은 집합인 거니까. 그래서 위치를 가지고 어떤 문자랑 같은지는 뭐 보장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 확실한 건 지금 a와 b와 c라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가 있다는 거, 그리고 a제곱과 ab와 ac라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원소의 합이나 곱을 비교해 보면 될 건데, 얘는 합 비교해 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원소의 곱을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ABC가 될 거고 우변은 A 세제곱 BC가 되겠죠. 얘네들이 서로 같아야 되죠. 자, 그럼 여기서도 어차피 A, B, C는 당연히 0이 원소로 없으니까 0은 아닐 거고, 그럼 여기서 A 세제곱은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요. B 세제곱도 1이겠죠. 여기서 지금 두 번째 걸 가지고 곱해 보면 나올 거니까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C 세제곱은 1도 구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ABC라는 건 X 세제곱은 1의 근이 ABC다 이런 얘기랑 같은 거네요. 그래서 집합 M에 있는 원소는 X세제곱은 1의 근이어야 될 거고, 그러면 이제 X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게 X-1과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로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니까 얘가 0 되는 값은 하나는 1인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남은 두 개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2분의 마1의 뿔마 루트 3i라고 구해줄 수 있겠네요. 자, 얘가 원하는 거는 집합 m이 뭐냐고 했으니까 요 m이라는 건 저 abc를 원소로 갖는 거고, 저 abc는 x세제곱 빼기 1은 0의 세 실근은 아니었지, 세 근이었으니까 요걸 그냥 적어주면 되겠죠. 하나는 1,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집합 m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뭐 곱해서 뭔가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즉 원소의 곱이나 원소의 합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비교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봤더니 셋 다 A든 B든 C든 다 세제곱은 1이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걸 가지고 요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 요거는 이제 방정식에서 되게 자주 했던 해석이죠. 그래서 원소라는 게 결국은 이 방정식 x세제곱 빼기 1은 0의 근이다. 그 근을 그냥 적어주면 된다. 요렇게 정리해 줄 수 있다면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었죠.
뭐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뭐 되게 뭐 너무 당연하잖아, 너무 자연스럽잖아, 이렇게 막 넘어갈 수 있는 사고는 아니었던 것 같고, 사실 이렇게 해보다 보니 나온 거였는데, 그러면 이제 해보다 보니 나오려면 결국은 내가 어떤 집합을 비교할 때 그 원소들의 곱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원소들의 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같은 집합이라면 일정할 거다. 내가 A랑 A-랑 B랑 B-랑 매칭이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A랑 B랑 C랑 더한 거랑 A-랑 B-랑 C-랑 더한 거랑 둘이 같은 집합이라면 당연히 같아야 되고, 둘이 같은 집합이라면 곱한 게 당연히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걔를 가지고 다른 것들을 추론해 볼 수 있고, 그 추론된 결과물이 결국은 우리가 전혀 생소하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정보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애초에 그런 게 나왔으면 그 문제는 뭐 잘못된 거지. 일단 뭐 이 풀라고 낸 게 아닌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단원의 혹은 다른 챕터의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걔를 확장해서 다시 풀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들도 좀 믿음으로 좀 가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예쁜 문제고 좋은 문제라는 건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세팅되어 있는 문제들일 거니까, 여러분이 훈련하면서 만나는 문제들은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줄 거고, 이제 그 과정에서 훈련이 좀 많이 되고 나면 연습 문제 넘어서 이제 뭐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을 풀 때에도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나 사고들을 좀 도전해 볼 수 있겠죠. 자, 10번 문제인데요. 집합 U가 30보다 작은 의미 아닌 정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 0부터 시작해서 29까지의 정수들을 갖고 있는 집합이 될 거고요. 뭐 특별한 거 아니니까 한번 쓰고 정리해 볼까요? 그럼 집합 U라는 건 0, 1, 2 쭉 가서 뭐 28, 29까지 이렇게 갖고 있는 집합이 될 거고, 자, 그때 집합 A는 U의 부분 집합인데, A의 어떤 두 원소의 합도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 NA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기본이 이건 거잖아.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데.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데. 그 내가 얘네들을 숫자를 더했을 때 걔네들이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하고 2하고 이렇게 원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걔네들을 더했을 때 3은 5로 나눠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근데 2하고 3이 있어. 그럼 걔네들을 더하면 5가 나올 거니까 그 숫자는 또 5로 나누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둘을 더해서 5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사실은 원래 있었던 그 내가 뽑기 전에 숫자들의 나머지가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2인 아이랑 나머지가 3인 아이랑 더하면 둘이 5가 나올 거니까 그때는 나머지가 뭐 0이 나오는, 즉 나눠 떨어지는 케이스가 될 거고, 아니면 나머지가 1인 아이랑 나머지가 3인 아이를 선택한다고 하면 걔네들이 더했을 때 만들어지는 거 나머지가 4가 나올 거니까 절대 5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가 나한테 해달라고 하는 건 수를 분류해 달라는 거죠. 이 분류를 할 건데 기준은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가 나오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해달라는 거니까, 당연히 나눠 떨어지는 아이들은 넣으면 뭐 상관은 없을까? 잠깐만. 그죠? 둘이 더할 거니까 나눠 떨어지는 것끼리 더하면 그건 또 안 되겠네. 그래서 일단 나머지가 1인 숫자들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1 나올 거고, 6 되고, 11 되고, 16 되고, 21 되고, 26 되고, 이렇게가 가능하겠죠. 자, 나머지가 2인 숫자를 생각해 보면 이때는 2 되고, 그 다음에 7 되고, 12 되고, 17 되고, 22 되고, 27 되고, 나머지가 3인 숫자를 생각해 보면 3 되고, 8 되고, 13 되고, 18 되고, 23 되고, 28 되고, 나머지가 4인 숫자는 여기 4 되고, 9, 그 다음에 14, 19, 24, 29까지 이렇게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나누어 떨어지는 아이들인 거니까 걔네들은 뭐 일단은 배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랑 얘랑 연결되면 안 돼요. 왜냐면 얘네들은 나머지가 1인 거랑 나머지가 4인 거랑 더했을 때 당연히 더해서 이제 나머지가 이제 0이 나오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1하고 저기 9하고 더해서 만들어진 10은 당연히 5로 나눠 떨어지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매칭되면 안 되는 거죠. 매칭되면 안 된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얘에서 하나 갖고 오고요, 여기서 뭘 갖고 와서 합치는 건 이건 또 가능한 거죠. 그럼 이제 집합 A가 이런 특성을 가지려면 나머지가 1이거나 4인 것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겠죠. 그러니까 원소가 일단 6개가 세팅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인 거랑 3인 거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또 원소가 6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아이디어는 뭐 되게 단순하지만 이게 사실 맡기면 그게 계속 받아들일 수 없어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번 숫자를 한번 넣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2랑 저기 나와 있는 19랑 더해서는 절대로 5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가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NA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뭘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머지 1, 4 중에 하나 갖고 와야 되고 나머지 2, 3 중에 하나를 이렇게 통으로 갖고 올 거야. 각각 원소가 6개씩이니까 요렇게 해서 12개가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요렇게까지 생각하고 답을 10이라고 내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거야. 굉장히 훌륭한 건데 그런 오답이죠. 왜 오답이냐면 지금 아까 5로 나누어 떨어지는 건 걔가 다른 누군가랑 합해졌을 때, 즉 하나는 5고 하나는 15일 때 얘네들이 더해져서 20이 되면 그건 5로 나눠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원했던 조건, 뭔가를 두 개를 더했을 때 절대로 5로 나눠 떨어지면 안 돼 라는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5로 나눈 걸 다 배제한 거였거든. 자, 근데 이거는 5로 나눠서 떨어지는 게 두 개가 있을 때 문제인 거고 5로 나눠서 떨어지는 게 딱 한 개만 있다고 하면 걔는 뭐 나머지 1인 거랑 합쳐져 봐야 어차피 나머지 1인 거고요. 나머지 뭐 3인 거랑 합쳐져 봐야 어차피 나머지가 3인 거죠.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딱 하나만 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걔랑 누군가를 더해도 절대로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각각의 뭐 이거 답이 13이다 뭐 이런 것들보다도 이 13을 구성하기 위해서 6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다른 6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다른 1은 왜 저게 되는지를 생각해서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이게 뭐 그렇구나 하고 해설지를 보고 답이 13이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는 그렇게 좋은 공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여러분한테 이제 사고를 좀 넓혀주고 싶은 문제인 거거든. 그래서 어떤 숫자로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수들을 분류를 할 건데 그 분류의 방식으로 우리 정수 분류에서 배웠던 거지. 뭐 3으로 나누면은 뭐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해 놓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수들을 다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것들 해봤던 거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5로 나누어 떨어져서 뭐가 돼야 돼. 그러면 세상에 있는 숫자들을 다 이제 5로 분류를 해보는 거죠. 여기는 뭐 해봐야 30개 정도밖에 없었던 상황이지만 그래서 거기에 상황에 맞춰서 숫자들을 분류해 놓고 그 분류된 숫자들 사이에서 어떤 케이스는 되고 어떤 케이스는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고 공부하시는 게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의미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11번 문제인데요. 요거는 좀 좀 귀찮아요. 왜냐면 이제 지금 뭐 정수 전체 M하고 N은 결국은 정수래요. M하고 N은 정수인 거고 그 정수가 제곱 빼기 3 제곱해서 1이 나오는, 사실 저게 뭐가 나오는지 뭐 찾아보려면은 찾아볼 수 있을까? 뭐 그것도 좀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얘가 원하는 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저 원소들을 뭐 곱해보고 역수취해보고 더해봤을 때 얘가
다시 그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정한 숫자가 된다 안 된다는 의미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일반화를 했을 때 그 일반화된 대상들이 다 되는지 혹은 안 되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세팅을 좀 해봅시다. 어떻게 세팅을 할 거냐면, 지금 주어진 게 m 더하기 n 루트 3꼴인 거고, 그 중에서 뭔가 다른 거 2개 혹은 같은 거든 뭐든 간에 2개를 갖고 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숫자를 2개를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a 더하기 b 루트 3이라는 것들이 집합 A의 원소다. 아니면 이제 뭐 P 더하기 Q 루트 3이라는 게 집합 A의 원소다. 이때 당연히 A도 B도 P도 Q도 다 정수여야 되는 거죠. 정수여야 될 거고,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A제곱 빼기 3B제곱은 1인 거죠. 그 다음에 P제곱 빼기 3Q제곱도 1인 거죠. 그래서 요 상황을 가지고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이 되는지를 이제 볼 건데, 자, 기억에서요, 원소를 2개를 갖고 와서 둘이 곱했을 때 걔가 지금 A의 원소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둘이 곱해 볼 건데, A 더하기 B 루트 3 하고요, 그 다음에 P 더하기 Q 루트 3 하고 곱해 볼 거야. 곱해 보고 나면 어차피 내가 이게 A의 원소냐 아니냐를 알고 싶다면 당연히 이제 루트 3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줘야 될 거니까, 여기에다가 AQ 그 다음에 BP 여기 루트 3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럼 얘가 A의 원소려면 이거 제곱한 거랑 이거 제곱해서 3배에서 뺀 게 1이 나오는지만 보여주면 되거든. 물론 이제 안 예쁜 건 아는데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여기다가 이제 또 3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자, 얘를 정리를 해줄 건데, 진짜 싫다. 그러면 일단은 AP 제곱 들어갈 거고, 9에 B제곱 Q제곱 하나 있을 거고, 더하기 6에 AB PQ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 A제곱 Q제곱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 B제곱 P제곱 나올 거고, 마이너스 6에 A, B, PQ 이렇게 나올 거니까 정리해주면요, A제곱으로 묶어주면 P제곱 마이너스 3P제곱이 될 거예요. 3Q제곱이죠. 그 다음에 저기도 (3에) B제곱으로 묶어주고 나면 P제곱 Q제곱 맞춰줘. 여기 마이너스로 합시다. 그럼 여기도 이제 P제곱 빼기 3Q제곱이 될 거니까 얘가 A제곱 빼기 3B제곱 그 다음에 P제곱 빼기 3Q제곱 요렇게 나올 건데, 각각의 숫자가 다 1이었죠. 1인 거네요. 그러면 요것도 당연히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앞에 있는 거 제곱하고 뒤에 있는 거 제곱해서 3배 한 다음에 뺐더니 1 나왔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어디에 원소예요? 집합 A의 원소이다. 요렇게 체크해 줄 수 있겠죠. 이게 물론 이제 A, B, C, D를 넣다 보니, 여기는 A, B, P, Q를 넣었죠. 넣다 보니 당연히 식이 복잡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문자가 여러 개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일단 원하는 게 이거라면 밀어붙여 주는 것도 문제 풀 때도 하나의 자세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역수의 문제인 거니까 그럼 역수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A 더하기 B 루트 3분의 1이고요. 당연히 유리화 해주면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3B제곱 분의 여기도 A 마이너스 B 루트 3 이렇게 될 건데, 앞에 게 1이었잖아요. A제곱 빼기 3B제곱이 1이었으니까 A 빼기 B 루트 3, 얘가 지금 역수가 되겠죠. 자,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되게 쉽네요. 그래서 이제 A제곱 하고요.
3배에다가 마이너스 b의 제곱을 해서 빼주면 얘는 a제곱 빼기 3b제곱이고 요 값은 1인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얘도 집합 A의 원소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이 주어져 있으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걔가 정리했을 때 그 약속에 만족하는가 이것만 체크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문제를 접근하고 풀이를 생각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심플한 거죠. 대신에 그 과정이 이쁘냐 그러면 이건 좀 별개의 문제라서, 자 이번에는 얘를 더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 루트 3하고 그 다음에 p 더하기 q 루트 3을 더할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3이 있는 것과 루트 3이 없는 것끼리 이렇게 구분을 좀 해줘야겠죠. 여기서도 이제 a 더하기 p랑 b 더하기 q의 제곱을 해서 3배를 하면은 저게 나오느냐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럼 a 더하기 p의 제곱하고요 마이너스 3에 b 더하기 q의 제곱을 할 건데요. 그럼 얘는 a제곱 더하기 2ap 더하기 p제곱 마이너스 3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bq 하고 마이너스 3q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얘 묶어주고요. 얘 묶어주고 나면 남는 게 2ap랑 마이너스 6bq가 남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각각이 1이었으니까 다 지금 2로 묶어줄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ap 나오고 마이너스 3bq 나오고요 플러스 1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값이 1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건데, 여기서 얘는 뭐예요? 어쨌든 정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음이 나올지 양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A도 B도 P도 Q도 정수니까 정수끼리 곱해봐야 정수고요. 정수끼리 더하고 빼봐야 정수인 거잖아요. 그러면 저기 묶여있는 요만큼의 양들은 그냥 싹 다 모인 거예요. 정수라고요. 정수. 그럼 이 문제는 얘는 지금 2 곱하기 정수꼴인 거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어요? 1이 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정수에다가 1을 곱했는데 어떻게 1이 나오겠어요? 2를 곱해서 1이 나오려면 2분의 1이어야 되는데 그 값은 정수일 수 없는 거죠. 그럼 D급 같은 경우에는 AP를 제곱하고 BP를 제곱해서 3배한 다음에 뺐을 때 1이 나올 수 없는 거죠. 1이 나올 수 없으니까 얘는 집합 A의 원소라고 말할 수 없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집합 A의 원소인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건 기억하고 니은에 나와 있는 식뿐인 거죠. 그래서 뭐 이 문제는 뭐 조금 이제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단순하고요. 근데 이거를 진짜로 계산해서 보이는 거는 조금 도전 의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해야 돼? 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근데 밀어붙여 주는 것도 심화 문제 풀 때에는 또 좋은 방식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그렇게 해야만 풀리게끔 문제가 세팅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새로운 방식이나 정의에 맞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걔네들의 미지수를 설정해서 우리가 이거를 쭉 밀어붙여서 증명해 보는 것도 여러분에게는 되게 유용한 접근 방식으로 하나씩 들고 있어야 될 거예요. 자, 이제 12번 문제인데요. 여기도 지금 가우스가 쓰여 있지만 어차피 가우스라는 건 정수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건, 여러분이 가우스 문제를 보면 저 기호 때문에 계속 뭐 이건 어려운 거야, 이거는 너무 힘들어, 못 풀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는 건데, 진짜 생각해 보면 엄청 단순한 아이인 거거든요. 정수로만 한정 지어져 있으니까. 자, 여기서는 지금 집합 AN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는데, n분의 k제곱으로 가우스를 씌울 건데, 저 k 값은 1부터 n까지 있는 숫자들을 쭉 넣어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a3을 해달라는 거니까, 그럼 얘는 표기를 해보면 n분의 k제곱이 될 거고, 이때 k 값이 1, 2, 3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기 n도 3이죠.
자, 요렇게 주어져 있는 거니까, 그러면 3분의 1의 제곱을 해봐야 어차피 0인 건 알고 있죠. 3분의 2의 제곱을 하면 4잖아? 그럼 얘는 1이죠. 3분의 3의 제곱을 하면은 요거는 3분의 9니까 3이네요. 그래서 집합 A3의 원소는 0, 1, 3 요렇게 나타내 줄 수 있을 거고, 이제 똑같은 과정들을 계속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집합 뭐 저거 표현할 거 없이 그냥 바로 갈게요. 그럼 4분의 1 하고요. 얘는 0이죠. 4분의 2의 제곱이니까 4. 얘는 1이고요. 4분의 3의 제곱이니까 9. 얘는 2고요. 4분의 4의 제곱 16. 그러면 얘는 4인 거죠. 그러면 집합 A4는 0, 1, 2, 4가 되겠네요. 자, A5도 해야 되죠. 그럼 똑같이 5분의 1. 얘는 0이고요. 5분의 4. 얘도 0이고요. 5분의 9. 얘는 1이고요. 5분의 16. 여기는 3이겠죠. 그 다음에 5분의 25. 얘는 5인 거죠. 그럼 이제 A5는 0, 1, 3, 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 달라고 했으니까 얘네들만 정리해 주면 될 거고, 사실 뭐 가우스가 있었지만 뭐 그냥 하나씩 해달라는 의미밖에 없어서 진짜로 계산해 보면 거기 나와 있는 숫자가 뭐인지 정도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A3, A4, 그 다음에 A5가 잘 정의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음은 요것도 이제 많이 봤을 건데, 뭐 요게 성립한다는 거잖아. 집합 B의 원소는 저게 성립한다 그랬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가우스라는 건 이거는 그냥 정수인 거죠. 그럼 우변이 정수면 당연히 좌변도 뭐여야 돼요? 정수여야겠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n분의 x가 정수란 얘기고요. 다시 얘기하면 x는 n의 배수란 얘기인 거지. 저 비오는 가우스 관련돼서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이 딱 보면서 알았을 거라고 저는 기대해요. 그래서 지금 얘가 원하는 건 b의 4랑요. 그 다음에 이게 교집합이었나요? 교집합 b의 6. 자, 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럼 요 왼쪽에 있는 요 b의 4라는 건 4의 배수를 모아놓은 집합일 거고, 요 오른쪽에 있는 b6이라는 건 6의 배수를 모아놓은 집합이겠죠. 그러면 6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건 당연히 뭐예요? 12의 배수인 거죠. 그래서 얘는 B12로 나타낼 수 있겠네. 얘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저거 K를 만족하는 값이 뭐냐고? 당연히 K 값은 얼마? 12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 내용만 해석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요 내용만 해석할 수 있다면 문제 자체는 되게 간단해진 문제인 거죠.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집합 A가 A, B, C, D, E라는 원소를 갖고 있고, 집합 B는 거기다가 일정한 상수 K를 더한 거래요. 그러면 집합 A의 원소를 나타내 보면 여기 주어진 대로 A, B, C, D, E가 될 거고, 집합 B의 원소를 나타내 보면 거기다 각각 다 K를 더한 거겠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집합 A의 원소의 합은 26이래. 그럼 여기서 일단 주어진 정보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가 얼마다? 26이다. 여기가 주어진 거죠. 그 다음에
저 안에는 무조건 7하고 10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A랑 B 둘 다. 자, 그럼 정보가 일단 저기 하나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 더하고요. 그 다음에 저 B를 다 더해주면 요 정확히 2배 되고 K가 5개가 남는 거겠지. K가 5개가 남을 건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거,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게 50이 아니에요. 이게 50이 아니에요. 왜냐면 집합 A랑 집합 B는 7하고 10을 공통인수로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은 집합을 합집합을 했을 때 사라져야 되는 거죠. 하나씩은. 2개를 중복해서 쓰지 않으니까. 그러면 지금 저 합집합을 더했을 때에는 7하고 10이 한 번 빠진 거야. 근데 A, B, C, D, E를 더하고 거기에 2배에서 5K를 해준 거는 7하고 10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오른쪽에 7과 10을 적어줘야 서로 같은 식이 되겠죠. 자, 이 정보들을 딱 보고 났더니, 그러면 이제 K가 뭔지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가 26인 걸 아니까, 저기에 2배 해주면 얘는 52가 될 거고, 거기다 OK를 했을 때 얘가 67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OK의 값은 52를 빼주면 15 나오나요? 그래서 K가 3이라는 걸 알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짝짓기 놀이를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숫자를 계속 맞춰줘야 돼. 근데 B에 지금 7하고 10이 있잖아. B에 7하고 10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숫자에다가 3을 더한 거죠. 얘도 7 더하기 3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더하기 이전의 숫자인 이 4와 그 다음에 요 7은 당연히 원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겠네. 그러면 집합 A의 원소들 중에는 당연히 4도 있고요, 7도 있고요, 10도 있어요. 그리고 모르는 거 X랑 Y가 이렇게 있는 거죠. X랑 Y가. 자, 그럼 여기에 맞춰서 B라는 아이에도 저기에 3 더한 7 있어야 되고 10 있어야 되고, 당연히 10에다가 3 더한 13도 있어야겠죠. 13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모시기랑 모시기가 이렇게 또 붙어 있어야겠네. 일단 정확히는 이게 맞겠죠? 겹쳐질 일은 없어야 되니까. 그래야 뭐 요렇게 나올 거고요. 지금 더했을 때 26이 나와야 되는데 요만큼을 더하면 21이란 말이야. 그럼 얘네 둘을 더한 게 뭐여야 돼? 5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럼 X랑 Y는 자연수인데 더해서 5래요. 그리고 서로 달라야 되니까 1사는 안 될 거고, 그러면 이제 2 더하기 3은 가능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5인 거니까. 그래서 뭐 누가 2고 누가 3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X라는 아이를 뭐 2랑 3으로 표시하면 될 거고, 얘는 사실 별 의미가 없었네. 그러면 혹시 뭐 저걸 비교해서 뭘 찾아야 될까 해서 적어봤는데, 그냥 합이 저렇게 나오면서 XY가 될 수 있는 쌍이 그냥 한정돼 버리네요.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 A값 같은 경우에는 2랑 3이랑 4랑 7이랑 10 요렇게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관련돼서 우리 비슷한 문제 한번 풀어본 적 있어요. 뭘 풀어봤었냐면 A 더하기 A, B, C, D 요렇게 주어져 있고, 거기에 제곱한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요렇게 또 주어져 있고, 그때 마찬가지로 A랑 B의 교집합이 얼마고 뭐 원소의 합이 얼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숫자를 하나씩 찾아봤던 문제. 뭐 그런 형태의 문제도 뭐 정석에는 아마 없었는데, 저희 뭐 그 개념 교재나 이런 거 풀 때 한번 몇 번 봤고, 학대 시간에도 봤던 문제니까 아마
기억은 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걔도 마찬가지 패턴이었죠. 그때는 뭐 상수를 더한다가 아니라 제곱을 해서 비교를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제곱수가 나올 수 있어야 되니까 숫자가 또 제한되고, 요런 제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뭐 이렇게 다 풀리고 이런다기보단 걔가 될 수 있는 어떤 숫자들을 추정하고 그 추정된 결과가 맞다면 밀어붙여서 다른 값도 찾아보고, 요렇게 좀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훈련이 잘 돼야 나중에 함수가 좀 어렵게 나왔을 때도 그때도 잘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제 복습하고 연습하시면 다른 앞으로 과정 공부할 때도 좀 많이 도움이 되는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0단원 연습 문제는 이제 모두 다 풀이가 진행됐고요. 여러분도 이런 것들 아마 크게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아서 뭐 듣거나 설명을 이해하는 데 힘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지만 몇몇 개 조금 까다로운 아이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 중심으로 아마 좀 더 복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